자, 전기 음향 변환기 유형인데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를 어떻게 이렇게 전기하고 음향성의 변환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게 아까 우리가 지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향성 이야기를 했어요. 지향성, 그다음에 양기향성 하는 데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이나믹 콘덴서에 대한 이야기. 다이나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로폰이 어떻게 다르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무빙 코일 마이크로폰이라고 이야기해요. 코일이 움직이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진동판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다음 압력차는 안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죠. 저주파수에서 그렇죠. 고주파로 가면 움직이지. 압력차가 생기니까 회전파 영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데 무빙 코일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보면 이제 콘덴서 마이크로폰 방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래요. 무빙 코일은 어쨌든 이게 스피커랑 똑같아. 자석이 있고 중앙에 자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는 거예요. 전류 자기장 힘에 뭐 이런 방향이죠. F는 B라 해가지고 전대 이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전류 자기장 힘 해가지고 이건 이쪽이 스피커면 이쪽은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스피커 마이크. F는 B라 U는 BL분이 마이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여기다 전화를 막 축적을 시켜놨다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콘덴서 같은 경우 요새 도체가 있잖아요. 판때기가 있다고 여기에 이게 바뀌면 간격이 바뀌면 컴피턴스까지 바뀌어요. 컴피턴스까지 바뀌면 전압이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전압을 빼내는. 얘는 움직여가지고 발전을 시켜가지고 다이나믹은 전압을 만들어. 발전기 원리라고 그러면 얘는 있잖아요. 이게 움직여가지고 오는 컴피턴스 양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전압을 만든다.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 이게 누구의 절대적인 승리냐? 콘덴서의 절대적인 승리예요. 어쨌든 여기다가 전화 충전용 전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전기가. 그래서 우리가 팬텀 파워 48V 쓰는 요 여기 있어요. 콘덴서에다가 전원을 충전을 안 시켜놓으면 있잖아요. 컴피턴스가 안 바뀌겠죠, 그렇죠? 뭔가를 채워 넣어놔야 이게 뭐가 바뀌는 게 있을 거니까. 일단은 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전화 충전 전원이 있는데, 이 일렉트레트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있잖아요. 물질을 만들 때 테프론 물질을 보면 거기다가 전화림이 넣어놨어. 전화 충전이 필요 없는 거야. 전화림이 때려 넣어놓은 거야. 만들 때부터. 그래서 전기가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일렉트레틱 콘덴서 마이크로폰 전기 들어가죠. 아주 작은 전기 1.5V 건전지 하나 넣잖아요. 그렇죠? 그치? 이 일렉트레틱인데 왜 넣지? 그건 뭐냐면 나중에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 증폭용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1.5V짜리 한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8V도 안 넣잖아요. 그렇죠? 건전지는 집어넣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콘덴서 같아요. 이거는 이제 증폭 기억. 자,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뭐냐고 하면요. 바로 이게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코일에다가 코일에다가 자석 넣고 이렇게 막 발전이 이렇게 되고 불이 반짝반짝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속도가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속도가 들어가니까 전압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게 재밌어. 이거 움직였잖아요. 빨리빨리 움직이면 빨리빨리 발전이 되죠. 그 말은 속도에 달렸다는 속도. 얘는 어느 방향 딱 이렇게 있으면 전기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전기 안 생기게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움직이면 빨리 생기고. 이게 벌떡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지금 여러분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환장치예요. 변이가 아니에요. 압력은 변이해서 압력이 이렇게 고압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속도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러한 희한한 논리가 있어요. 다이나믹은 그래서 정확하게 압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압력의 변화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장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속도의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전동판의 속도에서 나타낸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력 음향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입력 음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반해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전기적인 출력은 이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속도 있잖아요. 미분치로 나오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는 플러스 0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인파를 넣어주면 코사인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원래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조금 늦게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인파가 들어갔을 때. 그렇죠? 사인 코사인은 90도 이상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각파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게 0이죠. 그렇죠? 갑자기 확 크죠. 그렇죠?
이게 또 0이 좀 덜 귀엽죠? 갑자기 마이너스 했다가 또 0이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만 갑자기 뭐 큰 값이 확 생기다가 여기서는 없었다가 여기서만 크게 생기고 막 이렇죠. 입력은 압력의 변화는 이렇게 생기는데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의 출력은 이렇게 나옵니다. 속도의 변화지. 좀 쓰레기 신호가 나오는 거죠. 실제 우리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론적으로 했잖아요. 갑자기 파괴돼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다이나믹은 사인파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무조건 사각파 같은 경우는 고주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고음을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고음은 녹음을 못해요. 20km, 30km 녹음 자체가 되면 녹음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왜곡된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은 아예 고역을 녹음을 잘 안 시켜요. 이거 한 10몇 킬로 가면 아예 녹음 아예 자체 안 됩니다. 아예. 무겁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고역 나오는 악기가 되면 안 돼요.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콘덴서를 써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 볼게요. 이거 좀 빨리빨리 바뀌죠. 그렇죠? 이때는 이상하게 들어가죠. 그렇죠? 천천히 바뀔 때는 뭐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저주파수는 그래도 미상차가 좀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들을만하게 들어가는 반면 고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왜곡돼서 들어가요.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가지고 막 바이올린 이런 거 다 고역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왜곡돼서 콘덴서를 하는 겁니다.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커패시터 마이크로폰이라고 그래. 아까 전원을 충전시켜준다고 그랬지. 이걸 때려 넣어놓고 나면 이 커패시턴스 값하고 전압 사이에 있잖아요. 반비례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녹음을 하는 거죠. 전압을 보죠. 그래서 간격이 바뀌면 커패시턴스가 바뀌고 출력 전압이 변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는 근데 간격이 바뀌면 커패시턴스가 바뀌죠. 그렇죠? 움직이는 간격만큼 커패시턴스가 바뀌잖아요. 이거는 변이형 장치예요. 아까는 속도였죠. 이 움직이는 변이만큼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압력도 변이만큼 바뀌는 것만큼 우리가 녹음될 거잖아요. 압력이 고막이 반응할 때 이렇게 이 변하는 만큼 압력도 같이 눌러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이 반응형인데 정확한 녹음인데 바로 커패시터는 그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전화량, 이 Q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잡아주기 위해서 1기가옴이라는 건 굉장히 큰 저항력을 달아줘요. 1기가옴 달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진동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실제로 보면 이거는 좀 흐물흐물해요. 스티프니스가 적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바뀌는 거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동작을 해. 이 쓰레기로 반응을 한다고 진동판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죠. 일사분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지? 딱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아주 스티프하게 만들면 되겠죠. 쇠판으로. 그것이 무거워가지고 또 녹음이 안 되잖아요. 고음이. 가벼우니까 능청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해주지? 그래서 사람들 아이들 낸 거는 안팎으로 다 잡아주는 거예요. 가상기도 잡아주고 센서도 잡아주고. 그러면 맨 가운데가 제일 낭창낭창했을 거잖아요. 그걸 딱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일사분야 지금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안팎으로 다 잡아줘서 돼 있고요. 그리고 앞에 홀 있죠. 이런 홀 가지고 고주파를 좀 더 확장을 시켜줘요. 그런 기능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녹음이 된다. 콘덴서는 변이형이 나서 굉장히 정확한 녹음이 가능하고 이게 분할 진동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중으로 클래핑을 시키거나 이런 거 안 쓰죠. 고압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이게 간격이 줄어들 거잖아요.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커패시턴스가 커지죠. 커패시턴스 커지면 전압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커패시턴스하고 전압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고막 껴서 압력은 고압이 되면 전압도 크게 들어야 되는데 고압이 될 때는 저 전압이 나온다. 그래서 그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항상 극성이 뒤집혀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시 뒤집어줘야 돼. 근데 그건 안 뒤집어줄 사람 되게 많아요. 극성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극성 체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변이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사각파가 들어가든 사인파 들어가든 똑같이 나옵니다. 변이 그 자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고주파수 녹음에 유리하다. 다이나믹이 고주파수 확장을 시킬 수 있지, 당연히. 그쵸? 가볍게 만들면. 우리 트위터 스피커도 있으니까요, 그쵸? 트위터 스피커는 30kg, 40kg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못 만들어.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다이나믹은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이형 마이크로폰하고 콘덴서 마이크로폰하고 다이내믹 마이크로폰을 동일 지점에서 같이 쓰면 90도 이상 잡으세요. 저주파수에서. 그래서 쓰면 안 되더라고요. 같은 이유에서 동일 지점에 놓는다는 가정하에서 녹음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 우리 오늘 많은 거 배웠죠. 아, 이게 다이내믹 마이크로폰하고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하나는 속도형하는 변이형입니다. 그리고 지향성만 있었고, 지연율은 많이 있었고, 양지향성, 부지향성, 단지향성은 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이크에 대해서 한 80% 이상은 다. 나머지 남아있는 거, 이것만 하면 마이크로폰 이야기 나중에 말을 측정으로 들어가면 돼요. 마이크로폰의 유형 그룹이 튜닝이에요. 이걸 왜 내가 이야기했냐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로폰의 퀄리티 있잖아요. 혹시 수입하는 업자가 있다고 하면 퀄리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압력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압력 차형이 있죠. 압력 차형이 뭐라고 했어요? 양지향성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위지향성도 압력 차례가 됐죠. 그렇죠? 좀 지어내려가 좀 늦게 들어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또 다이나믹형이 있고 콘덴서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콘덴서형은 변이형. 그렇죠? 그 다이나믹형은 속도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변이라는 건 있잖아요. 저주파로 갈수록 변이가 계속 커져요. 변이가 커진다. 그래서 집에 스피커 보면 트위터를 움직이는 거 보여요. 트위터를 보니까 막 진동판이 눈으로 보이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리 크게 듣니까 야 트위터가 왔다 갔다 하네. 그 고장난 트위터니까 절대로 트위터를 볼 수가 없어. 근데 우퍼는 막 이렇게 나오죠. 밑에 청소가 되잖아요. 깨끗해지죠. 우퍼 밑에 보면 서브우퍼 밑에는 아예 먼지 하나도 없거든요. 그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그게 뭐냐고 하면 똑같은 음압을 내주기 위해서 100데시벨 내주기 위해서 우퍼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있잖아요. 트위터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변이가 옥타브당 12데시벨씩 확 커져요. 그래서 변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형은 무조건 저주파수가 커진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압력 차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압력 차형은 고주파로 갈수록 음압이 커진다 그랬죠. 그렇죠? 이 빨간 그래프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변형은 저주파수로 갈수록 변이가 커진다. 요 관계를 알고 있으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압력 차를 쓰는데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 뭐죠? SM58이겠죠. 이건 SM58이 됩니다. 그쵸? 압력 차잖아. 지향성이니까 지향성. 완전 이렇게 뚫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압력 차이니까 음압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음압이 이렇게 커지면 저음이 당연히 커져야 전체적으로 음압의 밸런스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역에다가 공중을 맞춘다. 그래서 SM27, SM58 같은 경우는 저역에다가 공중점을 맞춰요. 로우 튜닝 방식을 택한다. 그래서 보통 한 100Hz 부근에다가 F잡을 맞춰줘요. 거기서 제일 크게 움직인다고 해요. 하면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폰은 100Hz 부근에서 제일 크게 움직이게끔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해가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거에 반해서 압력형인데 컵페이스 있잖아요. 컵페이스니까 당연히 변이가 저희 쪽에서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압력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커지니까 변이가 커지기 때문에 고역이 부족할 거잖아요. 그렇죠? 고역이 부족한 걸 해주려면 바로 하이 튜닝을 해줘요. 여기다 튜닝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한 10kg 이상에다가 튜닝을 해줘요. 이게 특징용 마이크로폰이에요. 그러면 저주파수 튜닝은 뭐고 고주파수 튜닝이 뭐냐? 저주파수 튜닝을 하면 있잖아요. 이게 공연 주파수라는 게 지금 7양분의 짱짱한 정도거든요. 저주파수로 간다 그러면 짱짱한 게 갖다가 느슨해져야 돼. 헐렁헐렁해져 저주파수가 튜닝이 되고 땡땡한 게 잡아줘야 있잖아요. 악기도 있잖아요. 땡땡하게 잡아주면 고음이 나오잖아요. 탕 튀기면 그쵸? 그치? 기타 줄 보면 1분줄이 제일 세잖아요. 그쵸? 느슨하면 그럼 저음이 나오잖아요.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짱짱하게 해주면 있잖아요. 이 고주파수 튜닝이 되고 늘렁하게 해주면 저주파수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진동판을 보면 있잖아요. 이런 거 진동판이 이제 거의 비닐이에요. 비닐. 장난장하다. 근데 객진용 마이크로 까보면 있잖아요. 그 금속판이에요. 엄청 짱짱하다. 그렇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주파수 튜닝을 했다는 것들은 예를 들면 객진용 마이크로폰이다. 안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뭐 베릴륨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금속 기능. 짱짱하게 딱 텐션이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짱짱하잖아요. 짱짱하면 있잖아. 외부의 충격, 노이즈 있는 게 강할 때 좋죠. 짱짱하니까. 측정용 마이크로폰은 이게 짱짱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 있는 것들이 되게 좀 강해요. 그거에 반해서 저주파수 튜닝을 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SM5758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수가 낭창낭창한다고. 그래서 진동판이 그냥 과자봉지예요. 비닐 재질이라고. 비닐 재질을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얘가 낭창낭창하기 때문에 바람이나 신체 소음이나 외부 충격, 핸들링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해요. 보컬용 마이크로폰. 지금 그러면 내가 이거 만지면 찌글찌글한 게 지금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잡아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들이 되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압력 차형하고 있잖아요. 압력형 있잖아요. 압력형은 아까 구멍이 안 뚫려져 있는 거랑 압력 구멍이 뚫려진다고 그랬죠. 구멍이 뚫려주면 어떻게 돼요? 앞뒤 구멍이 뚫려서 얘가 잘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노이즈에 훨씬 더 취약해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압력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뒤에 구멍이 있는 차.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일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진동판이 안 그래도 야 저주파수 튜닝을 해가지고 저음 잘 들어오니까 만들어놨는데 뒤에 구멍까지 뚫어놨네. 얘는 죽을 맛이겠죠. 뭐가 진동파 들어오면 이게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차 같은 게 한 20dB 정도 있잖아요. 외부 소음이 취약. 10배 정도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쓴 게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주고.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거든요. SM577 들어간 마이크로폰인데 요거를 이제 튜닝하는 좀 간격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그래도 50Hz부터 한 10km 정도까지 내줘야 되잖아요. 이 이상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다이나믹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 해결해서 이제 요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 이거 무게하고 이거 서스펜션 요걸 가지고 이제 실리콘 댐핑을 가지고 80 중간에 맞춰주고 있잖아요. 요 뒤에 있잖아요. 관을 내놨죠, 그렇죠? 요걸 하고 요 안에 있는 체결하고 요 관 가지고 저역을 더해줘요. 그리고 요 안에 공기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또 고역을 더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벨롭해놨어요.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요 안에 카트리지 이거 뭐 얼마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강대하게 나왔구나 이렇게 좀 설계가 됐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가 진동판 여기 있거든요. 그쵸? 이 구멍이죠, 구멍. 이게 뭐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근데 뭐 참 같은 거 붙여놨거든요. 모기장 아주 밀도가 붙여. 이게 이제 소리 늦게 들어가라고 만든 지어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단열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지연 물질이 발라놨죠, 지연 물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는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아까 낭창낭창하고 있잖아요. 뒤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에다 뭘 했냐고 하면, 안에다가 이 카트리지를 공중 부양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천장에 매달아놨다고 거의. 고무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거는. 진동을 차단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여기다가 손을 잡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굉장히 무거운 쇠 있잖아요. 쇠를 넣어놨어요. 이 쇠 있죠, 쇠덩어리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간 게 있잖아요. 여기 잡아준 게 이 쇠는 또 밀도가 굉장히 없고 튀겨 나와버려요, 진동이. 이 밑에서 미스매칭을 시켜서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죽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쇠덩어리를 넣어서 또 진동 차단시키고 또 그렇게 들어간 것도 또 공중 부양을 시켜가지고 또 잡아주는 거예요. 이 그런 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떨어뜨려도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떨어뜨려도 내 것도 아닌데 어쨌든 떨어뜨려도 어느 정도 안에 카트리지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노력이 대가가 많이 있다. 노래방 마이크 있는 분들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그 커피스트 마이크로폰이 본질적으로는 더 좋다. 근데 아까 이거 C를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RC 정도 그래서 보면 한 5Hz 정도까지 있잖아요. 정도까지는 녹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커피스트 마이크로폰인데 이 같은 경우는 지원판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아까 이런 걸 가지고 고주파수를 좀 더 확장시켰다고 그랬어, 튜닝해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여기서 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뒤에는 어쨌든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나올 때는 잘 나와도 안은 잘 안 들어가겠죠. 안에 있는 공기가 쿠션 작용하니까 이렇게 운동한다고. 그럼 비대칭 왜곡이 많이 발생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다고 하면 진동판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 2개를 줍니다. 그렇죠? 2개를 둬서 이쪽이 될 때 얘는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서로 반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캔슬 시킬 수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2개를 해서 비대칭으로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진동판 여기 하나 있고 반대편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거라고. 아니면 진동판에 가운데다 놓고 있잖아요. 양쪽 구멍을 뚫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판을 하나를 가운데 넣는다면 양쪽으로 뚫어 놓는 건 아니고, 아니면 양쪽에 두 개를 해야 비대칭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긴 하지만 두 개를 같이 썸시켜서 쓰는 방향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가운데 잡아준 거 분할진동 없이쪽으로 잡아주고요. 양쪽에 두 개 있는 이유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운동하는 것 같다가 서로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런 또 진동판이 두 개니까 소리가 6dB 더 커지겠죠.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좀 쓰고 있는 인연성화입니다. 다 이렇게 생겼어. 다 뜯어봐. 다 이렇게 생겼어. 거의 다. 100%가 좀 그런 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적인 구조 있잖아요. 이렇게 내버리면 소리가 크게 나면 있잖아요. 외국이 커지죠, 그렇죠? 그런데 양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확 줄어들죠. 이만큼 나오면 이렇게 확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외우는 게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칭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막 이렇게 불러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을 적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컴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FAT가 있고 저항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고품질 저항하고 FAT를 사용 안 해주면 잡히는 순간 그런 게 노이즈가 들어온다.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좀 이따 나오지만 얘가 갖고 있는 자체 노이즈 레벨 이런 게 있거든요. 자체 노이즈 레벨이 있는데 다이나믹은 자체 노이즈 레벨이 없어. 왜냐하면 다이나믹 막 움직여야 노이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뭐 무향실에다가 예를 들어 소음에다가 예를 들면 뭐 다이나믹 마이크로 갖다 놓고 측정을 해보면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안 움직일 거잖아. 그러면 노이즈가 없겠죠. 근데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뭐라 해야 돼? 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FET라는 전폭기가 있었죠. 그러면 딱 전기를 가는 순간 하고 생기는 거죠. 부품이 들어오면. 그래서 지가 갖고 있는 노이즈 레벨이 크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얼만큼 좋은 회로를 해가지고 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FET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수한 걸 좋은 걸 써야 돼요.